과거 김대중과 이해찬이가 부정개표기 제작을 주문했으며 납품회사 대표의 양심 선언, 이해찬 사망 이유.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2024년 12월 12일 당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단독 소식입니다. 지금 허겸 기자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미일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스카이데일리 단독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대표는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 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재화 대표는 지난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습니다. 류 대표와 군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024년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영린이라도 건드린 듯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의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혜주, 양정철, 이근영, 고한석, 최정묵, 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산그룹과 다산인베스트, 다산네트워크, 핸디소프트와 이상필, 이상산, SKCNC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연, 김대중 정부, 남북 통신망 사업, LGU 플러스와 유무선 통신 장비 등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과정과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 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합니다. 또한 노무현과 한틀 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름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칩니다. 한국 대선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입니다. 관우정보통신과 SK, CNC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고 한틀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습니다. 이듬해 SK, CNC 한틀 시스템, 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자개표기에 기한을 올린 조혜주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로부터 홍조 근저 훈장을 받았습니다. 조혜주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영전했습니다.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에 K-버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키르기스탄 등 부정선거 논란에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르 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에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LGU 플러스 무선 기지국과 중계기 내 중국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합니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장치입니다.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지난 2018년 10월 중국군 공작원들이 접살만한 크기의 해킹용 칩을 제작해 회로기판, 마더보드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파이 칩은 운영체제의 핵, 코어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국민 주권 강탈 위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보고서 집필에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핵심 위협 인물들의 연계 고리를 추적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몸통을 속단하기보다는 향후 사정당국 수사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칼끝이 부정선거 실행 세력으로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습니다. 자, 이게 또 밑에 쭉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2024년 12월 12일 허겸 기자의 기사인데도 지금 소개시켜 드려도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해찬이가 사망을 했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36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25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 부회장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 48분 베트남 호치민 타만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 지역 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월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 절차를 밟던 중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병원 도착 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곧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